제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72세 이정숙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나이 들면 마음도 굳어지고 사랑 같은 건 아주 먼 나라 이야기라고들 하죠.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어제 주민센터에서 평소 안면이 있었던 여직원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할머니 얼굴이 왜 이렇게 화나시고 반짝이세요? 혹시 남자친구라도 생기셨어요? 그때 저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깔깔 웃으며 손사래를 쳤어요. 그리고 주민센터 나오는 길에 현관벽에 붙어있는 커다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들여다봤어요. 그래요. 제가 봐도 제 얼굴이 난 정말 행복해 라고 말하는 듯 환하게 빛이 났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행복한지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어느 계절에도 상관없이 새벽 5시 반이면 저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제겐 알람 따윈 필요 없었습니다. 아이고, 무릎이야. 이놈의 무릎은 점점 더 뻣뻣해지네. 나는 늘 그렇듯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푸념을 내뱉으며 부엌으로 가서 애들이 좋아하는 생선을 굽고 국을 끓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뚝딱뚝딱 반찬 서너 개를 만들어 놓고 얘들아, 밥 먹어라. 밥이 다 되면 제가 큰 소리로 애들을 깨웁니다. 그러면 애들 방문들이 열리고 아들 며느리와 손자가 욕실을 우왕좌왕 소란스럽게 오가며 씻고 나갈 준비들을 합니다. 다들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지만 밥은 두세 숟갈뿐. 엄마, 밥 조금만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할머니 맛있지만 그만 먹을래요. 어머니, 저도 너무 늦어서 이제 그만 출근할게요. 아빠 저 좀 태워주세요. 애들이 우당탕 쿵탕 달려나가고 현관문이 철컥 닫힙니다. 그렇게 30여 분이 한바탕 전쟁을 치른 듯 지나가고 나면 나는 집에 덩그러니 혼자만 남겨집니다. 둘러보면 어지럽혀진 집안과 내가 새벽부터 만들어 놓은 음식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저는 습관처럼 애들이 남긴 밥과 반찬으로 아침을 대충 때우고 맙니다. 도대체 사는 게 뭔지. 저는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내는 것이 지겹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더 허전합니다.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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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모두가 다녀왔다는 말 한마디만 하고는 곧장 자기들 방으로 문 닫고 들어갑니다. 문 틈 사이로 지들끼리 뭐가 그리 좋은지 웃음소리는 넘쳐나는데 내가 낄 자리는 없었고 정작 나에게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무릎은 좀 어떠세요? 라고 묻는 녀석이 한 놈도 없었습니다. 젊을 때 남편 잃고 나서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억척같이 일해서 이 집을 마련했건만 이 집에서 나는 주인이라기보다 뒷방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내 맘이 헛헛해서 그런지 저는 너무 외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애들을 출근시킨 후 답답한 마음에 근처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좀 걷다가 무릎이 쑤셔서 벤치에 앉았는데 아니 이게 누구야? 정숙 씨 아냐?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형자 언니가 지나가다 벤치에 앉아 있는 저를 보고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우린 서로의 무릎을 걱정해주며 몇 마디 나누고는 다시 걷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내 핸드폰이 내 주머니에서 미끄러져 나와 벤치 위에 떨어졌는데 우린 그것도 모른 채 그냥 가버렸습니다. 산책로를 걷던 중 형자 언니가 전날 다녀온 정형외과에서 무릎 연골 주사를 잘 놓는다며 전화번호 알려줄 테니 예약 한번 해보라고 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핸드폰을 찾는데 어머나, 내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형자 언니, 내 핸드폰이 없어졌어. 오는 길에 흘린 것 같아. 아이고 아까 그 벤치에 놓고 온 거 아니여? 일단 내 걸로 전화 걸어봐. 누가 주웠으면 전화 받겠지 얼른 해봐. 나는 형자 언니의 핸드폰을 건네받고 곧장 내 핸드폰 번호로 전화했어요. 몇 번 신호가 울리더니 누군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웬 남자 목소리였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기, 제가 그 핸드폰 주인인데요. 그 핸드폰 주우신 거 맞죠? 네.
방금 산책로 벤치에서 주웠습니다. 안 그래도 주인이 찾을 것 같아서 경찰서에 가져다 주려던 참이었는데 마침 전화를 주셨군요. 제가 어디로 가면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산책로 맞은편에 버거킹이 있네요. 거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천천히 오세요. 참, 저는 파란색 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저도 파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는데 금방 갈게요. 감사합니다. 버거킹이라니 저는 그곳을 젊은 애들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때까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버거킹 앞에 도착했고 멋쩍게 문을 열었습니다. 역시나 젊은 애들로 북적였어요. 낯설고 어색한 그 공간에서 파란 셔츠를 입은 노신사가 저를 보더니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첫 인상부터 왠지 따뜻하다는 인상을 풍겼습니다. 핸드폰 없어진 걸 알고 당황하셨겠네요. 핸드폰 여기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의미로 제가 여기서 뭐라도 사드려야겠네요. 뭐 드시겠어요? 저는 주문부터 하려고 거기서 일하는 직원한테 가서 주문하겠다고 했더니 그 직원이 키오스크를 가리키며 키오스크로 주문하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키오스크 앞으로 가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뭐부터 눌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망설이다가 그분이 있는 쪽을 보며 제가 이거 할 줄 몰라서 그러는데요. 도와주시겠어요? 그러자 그분이 웃으며 다가왔어요. 이거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자, 여기 주문하기부터 누르시고 그 다음에 뭘 먹을지 이 메뉴들 중에서 골라서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여기 와퍼라는 게 먹을 만한데 와퍼로 할까요? 네, 그러죠. 그럼 음료도 콜라로 2잔 주문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제 버튼이 나오면 이렇게 카드를 넣으면 끝나는 겁니다. 해보니 별거 아니죠? 그때 그분이 자기 카드를 꺼내더니 결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아니, 이를 어쩌나 제가 사드리려고 했는데. 정 그러시면 다음에 여기서 또 뵙는 걸로 하죠. 키오스크 주문 연습도 할 겸 다시 오면 좋지 않을까요? 본의 아니게 신세를 또 졌으니 그래야겠네요. 그렇게 주문을 끝내고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여학생들 중 한 명이 저희 둘을 보며 저기 저분들 커플이신가 봐. 파란색으로 맞춰 입으셨어. 되게 귀여우시다.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서로의 옷을 번갈아 보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내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잊고 지낸 벚꽃 가득한 봄날이 다시 찾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생전 처음 먹어보는 와퍼라는 햄버거를 콜라와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분 이름은 김영국이고 나이는 나보다 2살 많은 74세더라고요. 아내를 20여 년 전에 암으로 떠나보내고 그 후 혼자서 아들, 딸 시집장 가보내고 이젠 혼자 산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호래비 심정 과부가 한다고 하잖아요. 그때 딱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말들이 어쩜 그리 공감이 가는지. 저희는 그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서로 이야기에 흠뻑 빠져들었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일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외롭지 않고 바쁜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는 버거킹, 또 하루는 브런치 카페, 또 하루는 한정식집. 저는 영국 씨를 자주 만나며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키오스크 주문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요. 젊은 애들이 하는 것처럼 핸드폰으로 서로의 모습을 찍어주고 또 함께 있는 모습을 셀카로 찍으며 행복을 누렸습니다. 산책을 하더라도 그와 함께 걷다 보면 무릎도 안 아프고 시간이 훌쩍 사라졌습니다. 내가 정숙 씨 덕분에 요즘 매일매일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저도 그래요. 이제야 사는 맛이 납니다. 하지만 세상은 저희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의 눈초리가 달라지고 수군대기 시작했죠. 저 할머니 봤어? 어떤 할아버지랑 손잡고 다니더라. 연애하시나 봐. 다 늙어서 연애라니 창피하지도 않나? 근데 그 할아버지 너무 잘생기셨던데. 혹시 사기꾼 아닐까?
최 씨 아줌마가 그러는데 정숙 할머니 재산이 많다잖아. 그래서 의도적으로 접근한 걸 수도 있겠네. 어머, 그럼 어떡해? 그 소문은 삽시간에 번져 내 아들과 며느리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사실이에요?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집안 체면이 땅에 떨어졌다고요? 제가 창피해서 동네 엄마들을 못 만나겠어요. 엄마, 그 사람 사기꾼이면 어떡해요? 엄마 돈 보고 접근한 거일 수도 있다고요. 결국 내 자식은 나보다 돈이 걱정이었습니다. 내 허튼 짓으로 자신에게 갈 돈이 다른 곳으로 새 나갈까봐 그게 걱정이었던 거죠. 평생 나는 저를 위해 이제껏 허리가 휘도록 일만 했건만 그동안 지혜미가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더니 내가 좀 행복해지려 하니까 그걸 집안의 수치로 매도해버렸습니다. 그러고 이틀도 지나지 않아 아들과 며느리가 못 참겠다는 듯 또다시 내게 대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할아버지 자식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영감탱이가 사기꾼이 아니더라도 혹시 그 아들이나 딸이 돈 빨아먹는 건달이나 사기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식들을 뒀는지 알아보셨냐고요? 어머니, 그렇게 어머니 하고 싶은 대로 하실 거면 그냥 이 집 명의를 지금 당장 아범 명의로 바꿔주세요. 엄마가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자꾸 노망을 부리면 나중에 이 집 가지고 뭘 할지도 모르니까 지금 조금이라도 정신 멀쩡할 때 유산 정리하는 셈 치고 빨리 명의 이전 해달라고요. 이런 나쁜 놈을 봤나? 내가 널 위해 젊음을 바친 대가가 고작 이거냐? 네 애미가 고작 돈으로만 보여? 저는 돈 때문에 눈이 어두워 저를 노망난 노인네 취급하는 아들내외 앞에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저는 영국 씨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다 늙어서 너무 늦게 미쳤나 봐요. 나 때문에 아들내외가 창피해서 살 수가 없대요. 날 노망난 노인 취급을 하면서 더 노망나기 전에 어서 집을 내놓으래요. 내가 서러워서 못 살겠어요. 영국 씨네 자제분들은 어떤 반응인가요? 그러자 영국 씨가 내 손을 꼭 잡아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정숙 씨 아들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겠군요. 저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요. 하지만 우리 딸 아들은 절 응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며느리가 아주 좋아해요. 며느리는 언젠가는 저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늘 가지고 있었는지 정숙 씨한테 절 넘길 수만 있다면 아주 대환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침 내일이 일요일이니까 정숙 씨 아들과 며느리를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은데 함께 와주시겠어요? 우리 애들도 오라고 할 테니 서로 상견례를 해봅시다. 저는 제 아들놈을 비난하지 않고 그렇게 말해주는 영국 씨가 고마웠고 또 상견례를 하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여겨져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아들내외와 함께 영국 씨가 보내준 주소지로 아들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내비에 찍힌 대로 갔더니 뜻밖에도 상상도 못할 만큼 큰 저택이었습니다. 저택 안으로 들어갔더니 넓은 뜰에 멋진 상차림이 준비되어 있었고 가사도우미로 보이는 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뜰에 들어서자 영국 씨와 그 아들 내외가 저희를 반겼습니다. 내가 지금 드라마에 들어온 건가? 저는 놀라움을 애써 숨기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 여사님 참 고우시네요. 역시 우리 아버님이 눈이 높으셔. 저는 며느리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아들이고요. DS 기업 대표 김도형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멋진 분을 만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요 근래 아버님의 활기차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에 안 그래도 여사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세상에나 우리 아들놈 내외랑은 너무도 다른 반응에 저는 얼떨떨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가진 게 많은 집이라면 유산에 더 민감할 텐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며 속으로 의아해하는 순간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부자이신 거 모르셨군요. 워낙 검소하게 하고 다니셔서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아버님 돈에는 관심 없어요. 아버님께서는 이미 아버님 재산을 사후에 사회에 환원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이미 먹고 살만합니다. 그 말을 들은 제 아들놈과 며느리는 뭔가 찔리고 부끄러운 게 있는지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짓고 있는 영국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결국 선택했습니다. 지혜미의 행복 따윈 아랑곳하지 않던 내 아들놈에게 집 명의를 바꿔주는 대신 나도 사후에 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노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씨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자식을 위해 살았다면 남은 생은 나 자신을 위해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이젠 아침상을 차리기 위해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늦잠 자고 있으면 우리 영국 씨가 먼저 일어나서 주방에서 계란을 삶고 샐러드를 만들어 준답니다. 어느 날부턴가 갑작스레 늙어버린 나를 한탄하며 하루하루를 외롭게 지내던 나에게 벚꽃 가득한 봄날처럼 찾아온 영국 씨를 놓치지 않으렵니다. 누군가는 다 늙어서 남자 병수발 들 일 있냐며 비웃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 혼자 허공 보며 사는 것보다 둘이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사는 게 더 좋습니다. 황혼에 찾아온 저의 마지막 사랑을 여러분도 응원해 주세요. 지금까지 황혼의 사랑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